쳐가지고 오늘의 논제인 이 연애의 심리부터 시작해서 다음에는 결혼의 심리, 그리고 난 다음에 이혼의 심리, 그리고 재혼의 심리, 그리고 사별의 심리까지 해서 계속 연이어서 약 5주간에 걸쳐가지고 이제 논제를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이제 사이클에 맞게끔 그게 심리로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연예인 심리인데 사람들은 연예인 심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약간은 설레임이라든가 또는 약간 기분 좋은 느낌, 누구에게는 또 상처의 느낌 이렇게 별의별 게 다 작용을 하는데 이 연애라는 말을 일단은 먼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항상 뭐든지 이 논제 자체에 이미 심리가 다 들어있어요. 논제 자체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중독증이었다 그러면 중독증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미 중독의 문제와 해결에 관련된 심리가 사실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연애라는 뜻은 과연 뭐냐? 이게 2년 할 때 쓰는 2년 전이 아니고 2년을 맺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2년을 뜻하게 되는데 2년과 그리고 사랑이 결합된 거를 연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2년이라는 건 뭐냐? 2년. 바로 인간관계가 연을 맺는 거예요. 즉 인간관계가 엮이는 거예요. 인간의 연을 맺는 건데 인간과 2년을 맺게 되는 요 상태가 두 개가 플러스 되는 게 2년인데 결국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마음과 한 사람의 마음, A라는 사람의 마음과 또 B라는 사람의 마음이 두 개가 연결이 된다는 뜻이 바로 2년이에요. 여기에 연결이 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2년이 된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로 2년인 건 맞아요. 왜? 서로가 서로에 관련되는 심리라든가 기타 자기들의 얘기 또 나의 얘기 기타 등등을 하면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관관계를 맺는 것, 즉 인간관계예요.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인간관계인데 특별한 연을 맺는 거예요. 특별한. 여기에 사랑이라고 이제 결합이 되게 되는데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바로 남자에게는 뭡니까? 남자에게는 열정이, 여자에게는 말 그대로 사랑이 엮이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애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마음과 마음을 서로 연관시켜서 남자의 열정과 여자의 사랑하는 남자의 열정의 마음과 여자의 사랑의 마음이 둘이 연결이 될 때 그때를 우리는 연애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냐? 연애를 할 때는 바로 남자의 열정의 마음과 여자의 사랑의 마음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들 연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가장 가까운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보면 남녀간의 사랑 얘기를 해요. 사랑 얘기를. 그렇다 보니까 무엇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친구와 사랑의 관계는 또 뭘까? 친구와 애인의 관계. 친구와 애인은 뭐가 다를까요? 친구와 애인 생각 안 해봤나? 친구로서 작용할 때의 심리와 애인으로서 작용할 때의 심리가 뭐가 다를까요? 바로 여기에서 답이 나와요. 친구는 그냥 인간관계예요. 친구는 그냥 인간관계예요. 근데 애인은 남자의 열정과 여자의 사랑이 결합되어 있는 인간관계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보통 친구라는 말과 애인이라는 말을 혼돈해서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 요즘 뭐라고 얘기를 많이 씁니까? Just friend. Just friend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왜? 진짜 친구다라는 의미를 많이 써요. 그쵸? 프렌드와 저스트 프렌드의 차이점은? 프렌드와 저스트 프렌드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뭐냐면 프렌드는 그냥 인간관계에 들어있는 사람을 프렌드라고 그래요. 근데 저스트 프렌드는 애인의 정반대말이 뭡니까? 절대 애인이 되면 안 되는 관계. 절대 애인은 안 돼. 즉 상대방이 남성, 여성으로 이미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스트 프렌드는 상대를 남성과 여성으로 자기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로 의도적으로 이 친구랑은 절대 인연을 맺어서는 안 돼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저스트 프렌드예요. 그럼 저스트 프렌드는 뭐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저스트 프렌드는 저스트 프렌드는
애인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정반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애정 관계가 여기에는 포함이 돼 있어요. 왜? 내가 애정 관계를 잘못하면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멈추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 많이 합니까? 프렌드라는 표현을 씁니까? 저스트 프렌드라는 표현을 씁니까? 엄격히 따져보게 되면 저스트 프렌드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이거는 보이프렌드 또는 걸프렌드의 정반대말이에요. 정반대말. 즉 보이프렌드와 걸프렌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게 저스트 프렌드예요. 왜? 절대 오로지 친구로만, 그죠? 오로지 친구로만 가겠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 오로지 친구로 간다는 얘기는 이미 상대방을 여성과 남성으로 애인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스트 프렌드라는 말 자체는 이미 애인 관계로 접근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정반대에 있으니까. 정반대는 뒤집으면 뭡니까? 우리가 상처와 행복은 정반대에 있다 그랬죠. 상처와 행복은 정반대에 있듯이 상처로 아파한다? 행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상처, 행복하다가 문제 생기면 상처받는 거고요. 이 정반대가 존재하고 있거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친구와 정반대, 애인이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스트 프렌드는. 그래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용어가. 근데 우리는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안에 바로 이런 친구와 애인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꾸 내가 저스트 프렌드, 너랑 나랑은 저스트 프렌드, 얘는 나의 저스트 프렌드야. 그 얘기는 거꾸로 가면 뭔 얘기입니까? 얘랑 나랑은 애인이 될 거야, 조만간.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의식은 그렇게 안 돼요. 근데 무의식은 그렇게 작용을 해요. 왜? 바로 상처와 행복이 무의식에서 공존하고 있듯이 친구와 애인이 무의식에서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쓰면 쓸수록 계속. 그래서 결국은 그냥 친구와 저스트 프렌드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쓸 때 프렌드와 보이프렌드 또는 걸프렌드 쓰는 건 약간 틀립니다. 앞에다 걸을 쓰느냐 보이를 쓰느냐에 따라서 애인이냐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친구냐가 다르요. 친구는 그냥 친구일 뿐이어야 돼요. 친구는 그냥 인간관계예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는 그냥 인간관계가 친구예요. 굉장히 좋은 용어입니다. 근데 그 앞에 반드시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 심리에, 무의식의 심리에서는 애인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의식에서는. 아이고 선생님 절대 아닙니다. 절대 네버 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네버는 뭡니까? 그럴 확률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기가 의도적으로 차단을 시키려고 애써 노력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예요. 즉 강한 부정은 뭡니까? 재밌습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에 무의식에서 강하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강하게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내 안에서는 계속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연애라는 이 자체를 쓸 때, 용어를 쓸 때 보면 꼭 친구에 관계되어 있는 이렇게 프렌드와 그 다음에 저스트 프렌드에 관련되는 용어들을 누구나 다 함께 혼돈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쓰면서 계속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이 작용을 해요. 자, 그런데 얘는 내 친구야. 그냥 친구야. 그러면은 이 사학의 심리에서는 그 이상을 안 넘어갑니다.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근데 never라는 말이 딱 들어가는 순간, 절대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정반대로 무의식이 작용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도 모르게. 왜? 의식은 무엇에 의해서 작용을 한다 했습니까? 심리가. 의식은 무의식에 의해서 자각이 되는 게 바로 의식이거든. 그럼 의식에서 절대란 말은 무의식에서는 정반대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연애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할 때는, 연애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친구 관계와의 이 정의되는 거를 명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무의식에서 작용되는 게. 그러면, 자, 이제 친구는 이제 건너가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인연을 갖는, 그래서 남자의 열정과 여자의 사랑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연애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남자는 열정은 기분이라 그랬죠. 그죠? 기분이 마음에서 작용합니다. 여자는 감정이 작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의 마음에서 인입되고 그 다음에 인식되는 것과 표현되는 것, 기억되는 것이 있는데 의식과 무의식이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기분이 느껴지게 하려면 인식돼 들어오는 것이 좋은 느낌이 들어와요. 즉 5개의 감각기관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좋은 느낌에 몰입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만 열정이 생겨요. 누구에 의해서? 상대방에 의해서. 요 상대에 인식돼 들어오는 게 의식으로 느껴질 때 바로 좋은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게 바로 남자예요. 근데 여자는 이 기억되어 있는 것, 들어온 것과 기억되어 있는 것이 무의식에서 작용을 하면서 의식으로 넘어가면서 느껴지는 것이 바로 여자의 감정이에요. 사랑의 감정이죠. 자, 그럼 여자의 사랑의 감정 어떻게 만듭니까? 여자의 사랑의 감정. 관심. 여자는 언제 사랑을 느낀다 그랬습니까? 관심. 좋은 관심, 나쁜 관심. 둘 다. 자, 재밌게도 좋은 관심이든 나쁜 관심이든 관심은 관심이에요. 자, 관심이 이게 중요한데 이 관심을 느낄 때 보면은 관심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나쁜 관심, 하나는 좋은 관심이 있어요. 두 개 다 여자는 받아들입니다. 두 개 다 관심이기 때문에 이 관심을 나쁜 관심, 좋은 관심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걸 어디다 뇌에 기억을 하고 있어요. 좋은 관심과 나쁜 관심을 기억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쁜 관심이다 좋은 관심이다 누군가가 여자에게 나 너 좋아 우리 사귈래? 라고 얘기하면 처음 본 여자한테 사귀면 여자 뭐라 그럽니까? 샤대기한테 날라가죠. 처음 본 사람인데 아무리 그래도 나를 얼마나 쉽게 봤으면 저런 얘기를 할까. 여자는 그러나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진 않습니다. 기분 나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저 사람은 난 별로였어. 내 평상시에 봤는데. 그런데 신경 쓰이게 계속 나한테 뭔가를 얘기해. 좋아요, 나빠요? 나쁜 관심이죠. 나한테는 느껴지는 게 나쁘게 느껴지거든. 문제는 뭐냐면 나쁘게 느껴지는 것도 들어와요. 기억이 돼요. 그러다가 일정한 계기에 전환되는, 즉 상처가 치료되면서 나타나는 아주 묘한 현상이 또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부분들 두 가지죠. 여자들은 대부분 남자들이 접근이라는 말이 좀 그런데 사귀고자 이렇게 연애에 관련되는 걸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에게 뭔가를 표현했을 때 둘 중에 하나죠. 거부하던가 싫어 또는 그래 받아들이던가 둘 중에 하나로 가는데 이상하게 둘 다 들어갑니다. 둘 다 기억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계속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식으로 계속 집어넣게 되면은 그게 기억으로 들어갑니다. 계속. 여자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기억이 관심에 관련되는 안 좋은 기억들이 여기에 계속 기억이 남아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반전, 즉 치료되는 효과를 만약에 갖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안 좋아하던 것만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즉 나에게 안 좋다라는 뜻은 뭡니까? 여자에게 나에게 안 좋아. 기억해 보면 저 사람 생각하면 아프고 답답하고 신경질 나고 화가 나만. 왜 그럽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이면 화나고 신경질 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무의식에서 뭐가 작용되고 있을까? 나는 저 사람이 싫어. 이상하게 저 사람이 싫어. 왜 싫어요? 내 느끼잖아. 문제는 뭐냐면 무의식에서 그러면 정반대 뭐가 작용하고 있어요? 뭐가 작용할까? 바로 무의식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의식에서는. 그래서 싫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는 화를 막 내. 왜 냅니까? 화를 내는 이유는 무의식이 그거에 관련되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전환시키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즉 상처에 관련된 거, 안 좋았던 거를 좋은 걸로 바꾸고자 하는 무의식이 움직이기 때문에 화가 나고 싸우고 하는 겁니다. 즉 싸운다는 얘기는 뭔 뜻이죠? 관심은 있는데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의식되는 거에서 기억되어 있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반전을 하게 되면은 상처에서 행복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사랑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자는 두 가지죠. 사랑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는 아주 좋게 진행이 되던가 아주 좋게 진행이 되던가 하나는 아주 나쁘게 진행이 되던가
그래서 여자들이 만나서 연애하는 상대의 남자들을 보게 되면은 특이하게도 아주 안 좋은 사람 아니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기준에. 자기 기준은, 여자의 기준은 자기 기억이거든요. 기억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에 전혀 안 맞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딱 맞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때 바로 이 사랑의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여자에게는. 여자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둘 중에 한 명이죠. 어떻게 합니까? 아주 못되게 굴었거나 아니면 아주 잘해주거나 어중간한 사람은 이상하게 관심 안 가요. 여자들에게는 사랑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아예 못되게 굴어서 나한테 너무 그놈만 생각하면 화가 막 나.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막 화가 막 나. 왜 납니까? 무의식은 화내지 말라고 작용을 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즉 무의식에서는 이미 인연을 맺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의식에서. 그러면 여자들이 화를 내죠. 아니 싫은 것도 사랑이라고 말이 안 돼. 사랑이라는 거는 사랑도 증오도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과 똑같은 이치가 작용을 합니다. 즉 여자는 감정에 의해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 근데 감정은 좋은 감정도 있고 나쁜 감정이 있어요. 좋은 감정일 때 뭘 느낍니까? 사랑을 느끼잖아요. 좋은 감정일 때는. 나쁜 감정일 때는 상처잖아요. 나쁜 감정일 때 상처잖아요. 요거 전환시키면 행복이 되고 행복은 사랑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감정이 움직이면 사랑이 움직이는 거랑 같아요. 감정이 움직이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또는 남자친구나 누구에게 화가 막 나. 정말 막 생각할수록 화가 막 나. 왜 화납니까? 사랑이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이 볼 땐 더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얘기가. 문제는 뭐냐면 여자는 이렇게 마음에 의해서 상처가 행복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관심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자들은 이걸 감정으로 인식을 해서 무의식이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 자신한테 상처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회복을 하라고 하면은 의식에서는 화가 나는 겁니다.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즉 관심이 그 사람에게 가 있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가 있다는 얘기죠. 즉 관심이 사랑이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남자예요. 자, 남자는 여자는 이렇게 기억이 되어 있는 것이 무의식에서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여자의 감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관계없이 사랑을 만듭니다. 여자에게는. 문제는 뭐냐면 남자예요. 남자는 기분에 의해서 열정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면 상대 여자가 나에게 5개의 감각기관 중에 어떤 것이 특정하게 좋아지던 아니면 5개의 감각기관이 다 좋아지던 관계없이 좋아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게 되면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열정이 생겨요. 좋은 거에 빠져드는 거 잘하잖아요. 남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스트레스만 안 주면 스트레스 안 주고 그냥 좋으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남자는 언제 사랑을 느낍니까? 남자는 사랑을 못 느낍니다. 왜? 사랑은 뭐라 그랬죠? 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자는 기분이라니까. 근데 왜 남자들은 이 기분, 열정을 왜 사랑으로 인식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바로 기분이 몰입이 돼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 열정이거든. 지속되고 있는 거. 즉, 요거는 하나의 기분이 계속 몰입되들어서 쭉 이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치 감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이게 감정인 것처럼. 그러다 갑자기 여기에 안 좋은 기분이 하나 틱 들어오면 열정이 확 사라져 버립니다. 안 좋은 기분이 하나씩 들어오면 열정이 휙 사라집니다. 근데 여자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좋은 게 쭉 이만큼 좋은 거예요. 여기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만 이게 막 들어가 있어도 이 자체가 좋은 감정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상처든 조금 안 좋은 기분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더라도 사랑의 감정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남자는 아무리 열정적이고 아무리 열정에 빠져있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 또는 나쁜 기분에 관련된 게 하나가 인식이 돼 들어오게 되면 그 순간 열정이 확 사라져 버립니다. 열정 사라지게 하는 거는 잔소리만 해봐요. 그러면 그 남자 열정 다 사라져요. 나한테. 그래서 남자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여자들은 그런 게 어딨어. 여자들은 감정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근데 남자들은 정확하게 안 알아도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둥그름 잡는 걸 잘하고 여자들은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한 걸 잘해요. 동성들.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연애에 관련되어 있는 인연을 맺는 바로 사랑을 할 때 남자는 기분에 열정이 작용을 하고 여자는 감정에 사랑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여자는 남자를 볼 때 내 마음처럼 즉 내가 이렇게 감정을 갖고 사랑을 하듯이 분명히 남자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분명히 저 남자도 나를 지금 내가 이렇게 감정을 갖듯이 틀리면 저렇게 표현한 걸 보니까 분명히 나에게 사랑하고 있는 게 맞아, 확실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런 확실함이 없으면 어떻게 연애를 합니까? 그런데 엄청난 착각이죠. 본질은 뭡니까? 본질. 실제는 그 남자는 나한테 아직 스트레스 안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직 나로부터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다는 얘기야. 스트레스만 안 주고 웃고만 있으면은 이상하게 열정이 계속 생깁니다. 좋으니까. 근데 왜 이 문제를 얘기를 하냐면 여자는 항상 이 사랑의 감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상대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즉 생각이 착각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갖게 되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랑하는 것과 일치될 거다. 그래서 지금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만났으니까. 근데 여자의 마음과 남자의 마음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데 같다라고 생각해요. 남자 또한 똑같아요. 남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기분이 좋듯이 내가 만나고 있는 여자도 분명히 좋을 거야. 기분이 좋을 거야. 내가 지금 기분 좋으니까 얘도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지속되는 게 바로 연애예요. 연애. 굉장히 큰 착각 속에 빠져들어가 있는 거죠.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연애할 때를 대표적인 케이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핑크렌즈 효과라는 말을 써요. 핑크렌즈를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온통 핑크빛입니다. 실제 세상은 오늘같이 날이 우중충할 때는 회색빛을 띠고 있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검정색 옷을 입고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핑크렌즈를 딱 띄워놓으면 다 핑크빛 바탕에 그 색깔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핑크빛이야. 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실제하고는 다르게 보이죠. 착각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착각. 남자는 모든 게 다 재밌어요. 기분이 좋아. 화를 내는 모습조차도 좋아. 그게 열정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왜? 그 자체가 자기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해요. 처음에는 그래요. 연애할 때는. 왜? 그 여자가 아무 말 안 하고서 무관심한 것보다 그래도 화라도 내고 있고 있으니까 나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한데 장난치거나 뭐 하거나 하는데 여자는 진짜 힘든데 장난이 계속 쳐. 그 이유는 뭡니까?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 기분이, 자기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여자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갖냐면 상대도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핑크렌즈 효과예요. 착각이죠. 엄청난 착각 속에 빠뜨려요.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굉장히 큰 착각 속에다 빠뜨립니다. 이 착각에 빠뜨리게 되면 착각이 지속되면 뭡니까? 장애. 심리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핑크렌즈 효과는 심리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애하는 사람들은 다 심리장애자들입니다. 근데 어떤 심리장애냐? 일시적이라고 해요. 왜 일시적이라는 말을 붙이냐? 아예 빠져가지고 못 나오면은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빠져가지고 못 나오면 진짜 심리장애인데 왜 일시적 심리장애라고 표현하냐면 신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바로 핑크빛이 벗겨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벗겨집니다. 서서히 벗겨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벗겨지는데 통상 우리는 이거를 6개월에서 아니지 6개월은 이제 요즘은 시대가 시대니만큼 투스피드 시대니까 3년 이내에 자연 치유가 됩니다. 3년 이내에 자연 치유가 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일시적인 심리장애에 빠뜨려 이 핑크렌즈 효과, 즉 일시적인 바로 심리장애가 없으면 결혼을 못합니다. 결혼을. 남자와 여자를 정반대의 심리로, 기분과 감정의 심리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두 개를 합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바로 이 생각이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장애는 굉장히 건강한 심리장애라고 얘기해요. 건강한 심리장애. 왜? 일시적이기 때문에 자연 치유가 돼요. 이거는 자기가 나 치유되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치유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무의식이 궁극에는 이거를 서서히 벗겨냅니다. 그러면 벗겨질 때쯤 이게 핑크가 벗겨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제일 먼저 상대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자로부터 남자로부터 잔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넌 이것 좀 바꿔. 옛날엔 그렇게 좋아하더니만 벗겨졌잖아 이제. 벗겨지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거야.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요걸 좀 바꾸면 안 돼? 또는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잖아. 이건 어떤데? 뭐 한데? 이게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얘기가. 심리장애 들어가면은 그거 안 나옵니다. 심리장애 들어가면 그 말이 절대 안 나옵니다. 무슨 말만 나옵니까? 좋은 말만 나옵니다. 좋은 말만. 그리고 스트레스라든가 또는 상처라든가 이게 생기면은 잠수 타필이면 돼요. 일단은 잠시 분리해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좋을 때 또 나타나가지고 좋기만 하면 돼요. 왜? 이 완전한 심리장애 들어가 있을 때는 좋다 나쁘다로만 갑니다. 근데 일시적인 심리장애 들어가게 되면 다 좋아졌다가 조금씩 나쁜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이미 벌써 애가 한 둘 생겼죠? 그때쯤 되면.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3년 이내라고 해요. 3년 이내에 이 일시적인 심리장애에 빠뜨려 놓고 3년 이내에 이게 치유가 되는데 대부분들이 거의 대다수들이 연애를 하고 3년 이내에 결혼을 많이 하는 이유가 통상적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애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이 공통점 특징이 있어요. 연애를 오래 한 사람들. 한 상대와 연애를 오래 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완전히 심리장애, 둘 다 심리장애던가. 아니면 응? 자기도 모르게 무한책임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남자에게. 근데 오늘은 무한책임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건 이제 결혼 때 이제 얘기하도록 하고, 남자에게 결혼에 버금가는 마인드, 즉 무의식의 생각이 만들어졌던가, 자기도 몰라 왜 그러는지 그게 만들어졌던가, 아니면 심리장애에 빠져 있던가. 완전 심리장애가 일시적인 게 아니다. 핑크렌즈 효과가 아니죠. 아직은 좋아. 그 아직은 좋은 게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다 벗겨졌어. 싹 벗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게 됐는데 뭐만 있냐면 그냥 한마디로 해서 관심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니는 어중중한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오래 갑니다. 오래. 즉 사랑도 없고 열정도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있어? 그냥 친구 같아서. 아까 얘기했던 프렌드로 한 9년을 갈 수도 있고 5년을 갈 수도 있고 4년을 갈 수도 있고 굉장히 기간이 길어지면 20년도 가요. 결혼 안 하고도. 자,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애인관계에 관련되는 부분을 진행을 할 때 일시적인 정신장애로 들어간 게 과연 나쁜 거냐?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건 신이 알아서 잘 만들어줄 테니까. 근데 대부분들은 연애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연애 심리의 기본은 핑크렌즈 효과에서 일시적인 심리장애로 빠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연애를 남자의 열정과 여자의 사랑인데 이거를 의식으로 의도화 시킨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연애를 저 사람이랑 꼭 연애를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목표를 갖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뭡니까? 심리장애입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심리장애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뭘 갖냐면 심리장애를 가게 되면 사람을 안 좋으면 사람을 통째로 자기 목적의 필요가 없어지면 사람을 통째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심리장애자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못 견딥니다. 그러다 바꿔버려요. 그렇다면 연애를 한 사람과 연애하다가 또 누군가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A라는 사람과 연애를 하다가 B라는 사람과 또 이거 헤어지고 B라는 사람과 연애하고 또 일정 기간 헤어지고 C라는 사람과 연애하고 쭉 가면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애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처음에는 누구 탓입니까? A라는 사람 탓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B라는 사람 탓이죠. 다음에는 또 C라는 사람 탓이고 중요한 건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 문제는 뭐예요? 이게 계속 바뀌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멀쩡하고 내가 잘못되어 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보나요? 대부분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두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넘어갈 때는 시행착오예요. 근데 이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두 번, 세 번을 넘어서 이제 세 번, 네 번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상대방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바로 뭐냐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예요, 문제. 잘못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A라는 사람도 안 맞고 B라는 사람도 안 맞고 C라는 사람도 안 맞았을 뿐이에요. 근데 맞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랑 맞을 수 있는 사람.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상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랑 잘 맞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심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문제가 생겼는데 A도 잘못이다, B도 잘못이다, C도 잘못이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야. 즉 연애의 심리를 보게 되면은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두 번은 시행착오입니다. 한두 번은 시행착오예요. 그리고 배우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런데 두 번, 세 번을 넘어서 여러 번이 계속 반복. 요즘은 뭐 몇 개월 단위로 뭐 요즘 얼마나 가나? 연애하면 사귀기 시작하면 100일은 가나? 1000일간의 사랑. 1000일이면 얼마입니까? 3년. 딱 3년이죠. 2000일간의 사랑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나요? 그런 말 안 씁니다. 이상하게 1000년이라는 말을 잘 써요. 요게 3년이거든요. 근데 왜 100일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제 100일은 시작일 뿐이에요. 요즘은 100일을 기념하는 거 보니까 100일 기념으로 뭐를 합니까? 이제 일시적 정신장애에서 뺏겨지고 있는 거예요. 즉 100일 기념할 때부터 이제 쌈박질하기 시작하겠죠. 왜? 일시적인 정신장애라면 벗겨지기 시작할 테니까. 그러면 100일이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티격티격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하해야죠. 왜? 정상에 이제 사람들로 돌아오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100일을 축하해야 됩니다. 1000일은 더 축하를 해야죠. 왜? 완전히 다 벗겨졌을 테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 이제 한바탕 붙으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신명나게. 그게 바로 뭐냐면 연애인데 이 연애를 할 때 항상 보게 되면 반복되는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할 때는 나에게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빨리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포럼을 통해서 심리를 왜 하고 있냐? 바로 자기 스스로가 내가 뭔가를 이렇게 볼 때 나 저거 나랑은 안 맞아. 맞아요. 나는 보편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안 맞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뭔가를 배웠는데 이상하게 요건 나랑 안 맞아. 요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왜 안 맞을까요? 자기한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인정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 아픈 분들, 심리에 관련돼서 문제가 생긴 분들이 처음에 상담이나 교육을 시작하게 되면 내가 한 중간 이상까지는 굉장히 안 좋게 인식이 됩니다. 상대방들에게. 왜? 틀린 게 너무 많거든요.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너무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자기가 알던 거하고 다른 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많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여자다. 근데 여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랑 다른데? 라고 얘기하면 나에게 이미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생긴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문제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나를 회복시킬 수가 있거든요.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가 이래 본질만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본질을 알려줬을 때 내가 자가 진단을 합니다. 본질을 알려줬을 때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빨리 자기를 돌아보고 찾아볼 수가 있어요. 즉 기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웠잖아요. 기준점을. 남자는 열정의 기분의 열정에, 여자는 감정의 사랑으로 의해서 연애를 하게 된다. 근데 나는 과연 기분의 열정으로 갔느냐 또는 내가 감정의 사랑으로 갔느냐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할 때 사랑은 나쁜 것도 사랑이고 좋은 것도 사랑으로 받아들이니까 내가 여자 맞구나. 그런데 대부분들은 이 관심이라고 얘기를 하면 좋은 것만 관심인 줄 알아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는 건 남이잖아요. 내가 남에게 관심을 둘 이유 있나요? 남에게 관심 두는 거 본 적 있냐고요. 남한테 안 좋은 소리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남한테 안 좋은 소리, 남자도 하기 싫어해요. 남한테 왜 안 좋은 소리 합니까? 관심이 있을 때나 좋은 얘기든 싫은 얘기든 하는 겁니다. 관심이 있을 때는. 그래서 이 관심을 꼭 좋은 거 나쁜 걸로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심리를 볼 때는 이 사람의 관심이 어디로 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반응을 보면 돼요. 반응.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남자와 여자 자체가 연애를 할 때 심리는 정반대에서 작용을 한다는 거. 남자의 심리는 기분에서, 여자의 심리는 감정에서 작용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들은 이렇게 일시적인 정신장애에 빠져서 그것이 좋게 보여요.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100일을 지나고 200일을 지나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상대의 단점들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해요. 상대가 잘못해서? 상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왜? 남자와 여자가 다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 어떻게 그게 자기처럼 똑같은 게 계속 보일 수가 있을까? 그게 오히려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일시적인 심리장애에서 서서히 핑크빛이 벗겨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누구 잘못이라고 얘기합니까? 얘가 변했어. 변심했다 그래요. 변심. 얘가 변했어. 그래서 헤어집니다. 얘가 변했어. 그래서 헤어집니다. 그래서 또 B를 만나서 일시적인 정신장애에 빠졌다가 핑크렌즈 효과에서 약간 또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얘가 변했어. 얘가 또 변했어. 그리고 뭐를 합니까? 또 C를 만나고 얘 또 변했어. 그리고 또 만나고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자, 내가 문제일까요? 그러면 문제가 아니에요. 몰랐을 뿐이야. 왜? 심리가 남자의 심리와 여자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연애할 때 이 핑크렌즈 효과가 작용이 되고 있다는 걸 몰랐을 뿐이에요. 벗겨지면서 상대방의 실체, 본질에 여자 눈에 볼 때는 남자의 이제 본 모습, 기분의 열정에 빠져 있는 거, 남자가 볼 때는 여자는 감정에서 사랑에 빠져, 감정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어쨌든 여기에 빠져 있는 거, 이거를 보는 순간부터 나랑 다르거든. 나랑 다르잖아. 나랑 다른 게 보이니까 제가 변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인가? 아니에요. 근데 상대 잘못인가? 아니에요. 근데 왜 헤어질까? 근데 왜 연애하다가 상대 변했다고 그러면서 왜 헤어질까? 맞아요. 모르는 것 치고는 대가가 너무 커. 모르는 것 치고는 그 사귀었던 기간이 아깝지도 않아? 분명히 내가 처음에 봤을 때 그 사람에게 내 눈에 분명히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봤을 때 가지고 있던 그것이 잘못되어 있지 않아. 잘못되어 있지 않는데 어느 일정 시간 지나면서 뭔가가 어긋난다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야. 자기가.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즉 핑크렌즈 효과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의 잘못도 아니고 상대의 잘못도 아니에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잘못이 아니야. 모르는 거야. 그냥. 몰랐던 것 뿐이야. 뭐를? 연애할 때 심리를 몰랐던 거예요. 몰랐을 뿐입니다. 모르는 것 치고는 헤어지는 것 뿐이야. 연애할 때의 특징은 마음 A와 마음 B가 만나는 겁니다. 연애 때는 개인이에요. 이게 개인.
마음과 마음이 만나니까. 그래서 요거를 딱 분리해놓고 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면 그뿐이에요. 그래서 연애할 때 헤어지면 돼요.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던 뭐를 했던 어쨌든 헤어지면, 그리고 조금 힘들지 몰라도 일정 기간 지나면 또 괜찮아져요. 일정 기간 지나면 또 괜찮아져. 또 괜찮아지고 또 괜찮아지고. 결국 뭐냐면 자기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자들은. 그리고 남자는 그 다음에 좋은 게 들어오면 돼. 그 다음에 그러면 돼요. 좋은 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힘들겠죠. 그건 힘든 것 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착각에, 몰라서 자기 착각에 들어가게 되면은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고 상대방한테 화를 내게 되고 억울하고, 억울하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면 화가 막 나요. 생각만 해도 막 화가 나는 거야. 바로 억울해서 그래요. 저놈이 변심을 했거든. 달라졌거든. 그런데 아무도 달라진 건 없는데, 본질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반드시 이 심리, 남자의 심리와 여자의 심리가 전혀 다르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빨리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연애할 때 심리가 전혀 다르게 작용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은 굉장히 달라요.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 상대를 인정하면 돼요. 상대를. 근데 문제는 상대가 나를 인정 안 하면 그 또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둘 다가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왜 정상을 가지고 너의 잘못이다 또는 자책을 해요. 어떤 경우에는 그 남자가 바뀌었어. 둘 중에 하나죠. 뭐라고 합니까? 얘가 변했어. 그래서 탓을 상대를 탓합니다. 또 하나가 있죠. 얘가 변했어.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지? 자책을 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상대를 탓하던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자책하던가.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자책은 상처고 탓을 하는 것도 상처입니다. 근데 그 상처가 왜 만들어졌지? 아무도 잘못한 게 없는데 바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가 어떻게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게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를 탓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자책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탓도 아니고 자기 잘못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의 심리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자체. 만나고 헤어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심리를 알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저 사람이 건강한 거구나. 나도 건강하고, 심리가 참 건강해요. 건강하면은 만들어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걸 알고 나면은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방향이 설정이 되거든. 근데 문제는 모르기 때문에 방향도 못 잡아요. 그리고 탓을 하게 되고 자꾸 나 아니면 상대를 탓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탓하면 자책이 되는 거고 상대를 탓하면은 공격하면서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나게 되죠. 그럼 누구 탓도 아닌데요. 이게 바로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남자에게 이 기분이 쭉 좋다가 이제 안 좋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뭡니까? 안 좋은 게 스트레스죠. 그래서 남자는 연애를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덩어리 하나를 옆에다 두는 겁니다. 이 연애를 할 때 남자에게는 스트레스 덩어리가 하나 옆에 생긴 거예요. 좋을 때는 좋아. 근데 안 좋을 때는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안 좋을 때는 무지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다시 좋게 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다시 좋게 하던가 피하던가.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좋게 하려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뭐도 하고 별것 다 하는데 해도 이게 안 좋아지잖아. 스트레스 계속 못 벗어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도망가요. 연애할 때는 잠수 타필해. 안 만나. 그리고 가능하면 전화 오는 것도 피해요. 왜?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진 모르지만. 근데 참 재밌는 게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나를 향해서 나를 탓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얘기가 막 나와. 여자에게 나오면 스트레스인데 안 좋은 기분이 들어오니까 스트레스인데. 그래서 영화 보러 가자. 기분 풀고 영화 보러 가자. 영화를 보고 있었더니 좋아졌어. 그럼 그다음부터는 조금만 안 좋으면 영화 보러 갑니다.
그 다음부터 조금만 안 좋아지면 영화 보러 가. 근데 어느 날 영화를 봐도 스트레스 받는 거야. 다시는 영화 안 봐요. 영화는 그 여자의 스트레스를 해소를 못 시켜준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뭘로 바꿉니까? 밥 먹는 걸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절대 안 보고 밥만 먹어요. 그 다음에 밥 먹는 것도 좀 기분이 좀 풀려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녔더니 그런데 이상하게 맛있는 거 먹어도 안 풀려. 그럼 다시는 같이 밥 먹으러 안 가요. 어딜 갑니까? 그 다음에 호프 먹으러 가든 뭐를 하든 자기가 봐서 이렇게 해줬는데 분명히 이러면 기분이 풀리는데 이렇게 해줬던 거를 해보니까 이 여자가 괜찮아졌어. 자기 착각이죠. 괜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구장창 그것만 하려고 들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자, 남자에게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냐? 간단해요. 여자로부터 안 좋은 기분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표정이 될지, 시각으로 들어올지, 청각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어떤 걸로든 5개의 감각기관으로 뭔가 안 좋은 게 들어오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거냐, 내 자신이 해소할 거냐, 아니면 상대에게 들어오는 스트레스를 원천 차단시켜, 즉, 좋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를 좋게 만들면 나한테 스트레스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대를 좋게 만듭니다. 그걸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건 해도 해도 끝이 없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를 차단시키는 방법을 가합니다. 이 상대방을 차단시키면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내가 이제 뭐를 합니까? 연락을 안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면 돼요. 만나자 그럴 때 안 만나면 돼요. 어디 가자 안 가면 돼요. 왜? 가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고 저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는 걸 이제 학습이 됐거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방식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대방을 좋게 만들던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분리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됩니다. 남자는 스트레스 받으면 그래요. 근데 여자는 상처를 입게 되면 이 남자가 화를 낸다든가 짜증 안 좋게 한다든가 약속을 어겼다든가 뭘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러면 여자들은 상처를 입습니다. 자,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왜 너 그때 늦었냐부터 왜 이랬는지 미주알 고주알 이제 막 하려고 듭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상대가 잘못했으니까 상대로부터 정확한 실체를 알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즉 치료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남자는 자기 자신을 좋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반면 여자는 자기의 상처를 치료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상대방으로부터 관련되어 있는 상처들에 대한 것들을 자꾸 치료하려고 상대방으로부터 계속 그 근본에 관련된 걸 듣고자 해요. 근데 이게 안 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러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누르던가 눌러 억압하는 거예요. 참던가 아니면 이제 헤어지면 돼요. 참던가 헤어지는 거예요. 참던가 헤어지기 전 단계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상대방으로부터 들으려고 들어요. 계속. 그러면 상대는 그게 뭘로 작용할까요? 스트레스. 좋네. 그지? 그러면은 연애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연애할 때, 남자의 연애는 스트레스 덩어리를 하나 끌어안고 있는 거고, 열정 대신에 스트레스, 핵폭탄을 하나 끌어안고 있는 거고, 여자에게는 상처 덩어리를 하나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죠? 상처는 뭘 만든다 그랬습니까? 남자에게 스트레스를 즐기는 힘이 생기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옆에다 두려고 자꾸 드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덩어리를. 그 상처 덩어리를 계속 두려고 드는 거예요. 그게 연애 심리예요. 아, 나 다시는 남자 안 사겨. 다시는 안 사겨. 절대, 네버, 안 만날 거야. 는 뭔 뜻이에요? 빨리 만나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야, 괜찮아. 좋은 남자 만나면 돼. 특히 이혼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좋은 남자 만나면 돼.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 절대 다시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애만 바라보고 절대로 다시는 결혼 안 해. 절대 사람 아니, 사귀지도 않을 거야. 라는 사람 이혼 도장에 잉크 마르기도 전에 남자친구 사귀고 여자친구 사귀어요. 왜? 네버라는 말을 쓰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무의식에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왜 필요합니까? 남자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 스트레스가 필요합니다.
남자에게는 스트레스 덩어리가 필요해요. 주구장창 줄 수 있는 스트레스 덩어리가 하나 있어야 돼요. 여자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주구장창 필요로 하고 있는 상처 덩어리가 옆에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왜 이해하고 배려를 하면서 사랑하고 열정을 갖고 함께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그 이유가 서로 한 사람에게는 스트레스 덩어리고 한 사람에게는 상처 덩어리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줘야 돼요? 나밖에는 우애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힐링이 되는 거야. 그 힐링 시스템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는 여자가 힐링 시스템이 되고 여자에게는 남자가 힐링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 힐링 시스템을 내 옆에다 두고자 하는 게 바로 연애의 기본 심리예요. 기본 심리. 힐링 시스템을 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힐링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는 스트레스가 핵폭탄이 되는 거고 여자는 상처가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헤어지거나. 헤어지면 간단해져. 그래서 끊임없이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연애할 때는. 그 기간이 좀 짧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요즘은 뭐 100일 단위, 요즘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사람 만나고 사귀고 하나? 그래서 남자는 이 기분에 의해서 작용을 하고 여자는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할 때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갈등과 대립과 서로 티격태격거리고 하는 일들이 그죠? 생기게 돼 있죠. 무조건 생겨야 돼. 안 생기면 큰일 나. 안 생기면 뭡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맞춰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맞춰준다는 얘기는 맞춰주는 사람은 왜 맞춰주고 있을까? 그거 외에는 없잖아. 목적이 있으니까 남자가 만약에 스트레스 받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한테 맞춰주고 있고 여자가 상처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한테 맞춰주고 있다. 왜? 목적이 있거든. 뭔지 모르지만 뭔가 필요한 게 있어 자기한테. 그거는 사랑도 열정도 아닙니다. 그거는 에너지도 아니에요.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연애할 때 보면은 연애할 때 심리가 작용되는 걸 보면 티격태격하게 돼 있어요. 하나는 상처 덩어리고 하나는 스트레스 덩어리인데 티격태격 해요 안 해요? 심리는 정반대에서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 무조건 싸우거나 또는 말다툼을 하거나 티격태격 걸릴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한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당연한 현상을 못 견뎌요. 못 견딘다고. 그래서 그날 쪽내버려요. 조금만 안 좋으면 쪽내요. 왜? 그걸로 오래 가봐야 또 헤어지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마무리를 져버리려고 해요. 자, 인스턴트식의 사랑이 돼버리는 건데 만나서 기분 좋으면 만나는 거고 기분 나쁘면 헤어지면 그뿐이야. 근데 인간관계라는 게 내가 만나서 기분 좋으면 만나는 거고 기분 나쁘다고 헤어지는 거고 그러면 차라리 SNS에 가서 페이스북이라든가 거기 가서 나한테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만 사귀면 돼. 거기서 사귀면 돼. 현실에 살면 안 되지. 왜? 현실은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이 페이스 투 페이스, 즉 직접 만나서 5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바로 의식과 그 다음에 무의식이 함께 작용하도록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함께 작용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사람이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상실돼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조만한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좀 받았어. 남자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좀 받았어. 그러면 원래는 티격태격거리면서 알았어 일로 와 이거 먹으러 가자 아니면 영화도 보고 뭐 기분 전환시켜주려고 무진장 애를 많이 씁니다. 5개 감각기관을 기분 좋게 해주면은 힐링이 된다는 걸 남자는 누구보다 잘 알거든. 그래서 그 여자한테 그걸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해줘도 별 소용없다는 걸 알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도망은 못 가겠고 그러니까 이 여자를 벗어나는 것보다도 이 여자랑 헤어지는 건 싫고 스트레스는 싫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멈추게 하는 길밖에 없어요. 멈추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멈추게 하는 물리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 생기는 거예요. 데이트 폭력이 왜 생기느냐? 바로 자기 뜻대로 안 돼.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들어오는 스트레스를 원천 차단시키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처음엔 뭘로 갈까요? 하지 마라. 이걸로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뭘로 갑니까? 좀 익숙해지면 욕해요. 그 다음에 욕하겠지. 쌍욕이 나갑니다. 이제 상욕이 막 나갑니다. 그게 이제 점점점 욕의 강도가 심해져. 그러다 보면 한 대 빵 때리고 나니까 징징 짜고 울고 조용해졌어. 혼자 막 울고 있어. 그러니까 까불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조금 더 지나면 2대 때려요. 왜? 한 대 가지고는 안 되거든 이제. 한 대 했는데도 또 스트레스를 주거든. 그래서 이번엔 2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를 안 줘? 멈추는 거야 이제. 아 2대까지 가니까 멈추는 거야. 자기도 몰라 왜 그러는지. 그래서 상대방이 스트레스 딱 주는 순간 일단 때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과연 이 남자가 뭐가 문제일까요? 이 남자 진짜 나쁘네, 그제? 나쁜 건가요? 이 남자 나쁜 건가? 뭐가 나쁜 건가? 이 남자는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행동을 한 것 뿐이잖아. 근데 그 행동이 상대방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럼 정당방위지.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죽을 이익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다. 왜? 상대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내가 죽을 것 같아. 남자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들어갔어.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정당방위. 이제 방어를 한 것 뿐이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좀 이상해 지금. 네. 이게 분명 뭔가가 좀 이상해. 너무 이상해요. 그럼 그 남자가 잘못. 자, 이게 뭐냐면 우리 눈을 감고 한번 마음이 돌아가는 걸 한번 봐봐. 마음. 심리가 작용되는 걸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이게 좋다 나쁘다를 가지고 사회적인 시각을 가지고 규범적인 걸 가지고 하지 말고 인간으로서 마음이 작용하는 걸 한번 보자는 얘기야. 그 남자 입장에서는 뭐야? 정당방인 거야 자기는. 자기 죽게 생겼으니까 던진 거야. 그래서 상황이 딱 종료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살 것 같은데 보니까 이미 맞아가지고 울고 있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 미안해가지고 또 뭔가를 챙겨주고 뭘 챙겨. 데이트 폭력의 공통점이 뭡니까? 때리고 폭력하고 정말 잘해. 루이비 갖다 주고 차 한 대 선물해 주고 그리고 나서 또 말 안 들으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주고. 왜? 이 일이 왜 생기냐 그러면은 바로 심리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야. 심리가 스트레스를 힐링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힐링 방법만 바꿔놓으면 데이트 폭력은 금방 사라집니다. 데이트 폭력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궁극적인 건 바로 이 스트레스입니다. 요즘은 남자들이 주로 많이 때립니다. 남자들이 폭력 행사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몇 년 더 지나면 이제 남자들이 맞는 시대가 이제 곧 옵니다. 매갈과 그다음에 일베와 매갈이랑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안 좋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때리진 않아요. 바로 카트 안 만나버려요. 이제 완전히 인스턴트식 사랑으로 이제 전환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좀 뭐랄까 상처가 좀 많거나 또 뭐 하고 이러면은 좀 주먹을 휘두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고 그러면은 남자 많이 맞을 거예요. 근데 그 남자 못 벗어납니다. 왜? 반드시 뒤에 뭐가 따라갑니까? 보상심리, 보상이 따라가거든요. 그럼 그 보상을 받으면은 그 보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맞는 것 주는 아무렇지가 않은 겁니다. 여기 좀 이상해지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인간관계가 이제는 형성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관계. 이게 데이트 폭력이 가정폭력이라든가 수많은 폭력과 직접적 다 연관이 돼요. 왜? 심리가 그렇게 작용하거든.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의 문제거든. 그런데 그 스트레스 어디서? 스트레스 원천에다가 해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스트레스는 A 스트레스 와서 그 B에서 그걸 해소를 합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스트레스에 들어오는 대상을 향해서 스트레스가 나오면 반드시 뭐가 뒤따라가게 되면 보복이 뒤따라갑니다. 즉 보상심리가 뒤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데이트 폭력은 왜 나오냐면 당사자, 스트레스 당사자로부터 스트레스를 직접
해소를 시켜버리는 게 바로 폭력이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해요. 제일 위험한 폭력은 칼 드는 거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살인사건 나는 겁니다. 자기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저질러 놔버리고 나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의식으로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이 자체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힐링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러면 최소한 이별을 할 때는 서로 헤어지는 그런 과정을 들어갈 때는 뭐를 해야 됩니까? 심리 안정 체계를 만들어 놓고 이별을 해야 돼요. 요즘은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와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이제 상담도 대세가 어디로 가면 됩니까? 행복하게 가는 쪽이 아니라 잘 헤어지는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혼 상담이 공식적으로 이혼 상담하는 곳만 전문으로 늘었습니다. 헤어지는 상담을 전문으로 합니다. 옛날엔 연애 상담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연애할까를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별 상담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헤어질까? 요즘 대세가 어디로 갑니까? 웰다잉. 어떻게 하면 잘 죽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잘 헤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잘 이혼하게 할까? 이상하게 어디다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아요? 결과에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예방에 포커스가 하나도 없어요. 상담은 예방이거든. 상담은 예방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결과를 넘어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연애의 심리를 지금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도 여러분들의 딸들, 아들들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연애하고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심리 알고서 연애하는. 모릅니다. 재밌게도 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강하게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아주 사소한 거에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예민해. 왜 그럴까요? 이유는 굉장히 열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은 정반대에 뭐가 작용합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도 엄청나게 받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에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열정을 존재하고 있으면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의 저항력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 사람 열정적이고 너무 멋있어. 너무 자상하고 너무 좋아. 너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내가 조금만 스트레스 주고 조금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너무 안 좋아져요. 최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보면 그런데 열정이 없는 남자를 만나면 사랑이 안 느껴져. 자, 남자도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여자면 그 열정이 안 생겨 이상하게. 그러면 열정과 사랑은 아까 웃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스트레스 덩어리, 그 다음에 상처 덩어리 하나씩 옆에다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심리를 알아야 힐링할 수 있는 걸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이유는 연애의 심리를 전혀 인지를 하지도 못하고 연애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순서는 데이트 폭력이 있게 돼 있어요. 요즘은 데이트하다가 헤어졌다 그래가지고 보복하느라고 칼 들고 들어가서 난리잖아. 난리.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은 생각보다. 그런데 대부분들은 데이트 폭력 문제가 심각하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그 남자가 뭘 잘못했죠? 라고 물을 때 마치 그 남자를 옹호하는 것 같아. 데이트 폭력 상대를 옹호하는 것 같아. 맞다. 그렇게 들으면 그래. 바로 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심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범죄적 관점, 잘못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잘못이 아니고 한번 진짜 말 그대로 인간관계가 뭐고 이걸 떠나서 심리적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 그래야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질 않아요. 뭐만 바라봐요? 데이트 폭력 나쁜 거니까 이거 뭐지? 교육을 시켜가지고 뭘 교육시킬 건데 그러면? 중력 쓰지 마. 응?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는 건 나쁜 거야. 처벌 받게 된다니까? 절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죠 또. 그놈을 또 때려. 못 견뎌요. 근데 왜 우리는 모든 치료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그 사람 행동에 맞춰져 있지 그 사람의 심리에는 보이는 행동에 맞춰져 있지 그 사람이 실제 작용했던 심리에는 아무도 초점을 안 가져요. 심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남자 입장에서는
정당방위가 맞아. 죽을 것 같은데 당연히 정당방위를 해야지. 내가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금 얘기한 왜 하필 그런 행동이 나왔을까? 그럼 그 남자 입장에서 볼 때 자기를 옹호해 주는 사람이 있거든. 맞아. 내가 그때 이렇게 됐던 거야. 맞아. 근데 네가 잘못한 게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방법을 몰랐을 뿐이야. 그래야 그제서야 방법을 찾으려고 들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네 행동이 잘못됐다면 스트레스가 더 들어가니까 방법도 모르고 더 악화만 시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에게 그 사람은 그게 정당방위였다라고, 심리적 관점에서는 정당방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말에 사람들은 더 반분하겠죠. 근데 우리는 좀 정확하게 알자는 거야. 무엇을? 심리는 그렇게 행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단순히 그냥 표현했던 것 뿐이야.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일단은 먼저 그거를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이 왜 네가 몰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를 해주면은 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애할 때의 심리는 모든 심리, 남녀관계에서의 심리에 가장 기초가 돼요.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사별을 하고 모든 관련되는 심리가 이 기본의 바탕에다 두고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행위, 즉 행동, 말과 행동과 표정에 관련된 이 표현 하나만 가지고 이 사람 전부를 판단하면 안 돼요. 이 표현은 반드시 이 무의식에 의해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연애할 때도 이러한 심리들이 상호작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아는 게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연애할 때는 남자에게 뭐가 생깁니까? 스트레스와 열정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중요한 건 남자에게는 엄청난 열정이 생깁니다. 그렇죠? 여자에겐 뭐가 생깁니까? 사랑이 생깁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에게 연애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사업, 함께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물론 목적의식을 갖게 되면 한 사람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한 사람은 엄청난 에너지가 낭비가 되기 시작을 해요. 한쪽은 소모를 하고 한쪽은 낭비를 해요. 즉 소모를 하는 사람은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상대는 낭비를 해요. 쓸데없는 데다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서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연애를 할 때 공통점은 서로 문제가 생겨요. 몸에 차츰 안 좋아져요. 다 무너져가. 열정이 정반대로 작용을 해요. 여자의 사람도 정반대로 작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인 연애의 심리로 작용을 할 때는 남자에게는 엄청난 열정이 만들어지고 여자에게는 엄청난 사랑이 만들어집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래서 연애할 때는 여자든 남자든 연애할 때는 일도 잘합니다. 일도 잘해요. 금방금방 끝내고 몰입된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연애할 때는. 왜? 자기 마음에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연애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서로에게 굉장한 에너지를 만드니까 참 좋아. 근데 연애할 때 단점이 있죠. 응? 자, 남자는 어디에 빠진 겁니까? 열정에 빠졌잖아요. 열정. 좋은 기분에 확 몰입돼 들어갔잖아요. 그죠? 여자는 사랑에 몰입돼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다른 인간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인간관계가 일시적으로 차단이 돼요. 요 기간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차단이 돼요. 요 기간 동안에. 왜? 이 하나의 인간관계 속으로 쏙 들어갔거든요. 정신장애가 들어갔으니까. 심리장애에 빠졌으니까. 첫 번째는 주변에 있던 인간관계 잘 안 만나게 돼요. 잘 안 만나게 돼요.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즉, 연애를 할 때는 좋은 점은, 장점은 바로 엄청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단점은 주변에 내가 지금까지 왔던 인간관계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정돈이 되기 시작을 해요. 즉 인간관계가 예전만 하지 못하게 되는 형태가 발생이 돼요. 또 하나가 있죠. 단점이 하나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자는 엄청난 스트레스 덩어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몰라. 여자는 상처 덩어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핵폭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인간관계를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핵폭탄 같은 스트레스와 상처의 핵폭탄 같은 걸 왜 옆에다 계속 두려고 들까? 왜 그럴까요? 바로 열정과 사랑의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열정과 사랑이, 남자의 열정은 뭘 만듭니까? 인간관계, 인간의 삶에서 자기의 자아 실현에 무엇을 만듭니까? 자기의 가치를 만듭니다. 가치를 만드는 원동력이 돼요. 이 열정이. 여자의 사랑은 인간의 자아 실현에 의미를 만드는 에너지로 쓰게 돼요. 그래서 여자는 끊임없이 의미 있는 바로 이 사랑의 감정을 찾고자 하는 거, 핵폭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게 비록 있더라도 그거를 가지려고 드는 거고, 남자들도 비록 스트레스, 핵폭탄이 있더라도 그걸 가지려고 드는 거예요. 이 열정을 가지려고 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의 미래 관련되어 있는 가치를 실현해나가는 그 에너지를 쓸 수가 있거든. 결국은 뭐냐면 피하지 않고, 핵폭탄을 피하지 않고 자기가 끌어안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만들어갈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들이 심리를 모르다 보니까 핵폭탄 터지면 열정 날아가고 사랑 날아가니까 핵폭탄 터지면 그러면 헤어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 핵폭탄 찾아서 한말리하는 겁니다. 스트레스의 폭탄과 상처의 폭탄을 향해서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왜? 그 안에는 뭐가 같이 있어요? 남자의 열정과 여자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남자는 끊임없이 그 여자를 찾아가고 여자는 끊임없이 그 남자를 찾아가게 만드는 게 바로 연애의 심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다 됐는데 연애 한 번 못 해본 사람이 있어요. 연애 한 명도 못 해본 사람이 있어요. 실제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요즘은 이제 그런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애초부터 안 해 그냥. 재밌게도 그 사람은 사랑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사랑의 감정을 모릅니다. 또 그 남자는 열정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네,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인간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사물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일 또는 취미 관련되는 거, 공부에 관련되는 거, 뭐에 대한 거, 그걸 좋아하면 거기 뭐가 생깁니까? 똑같이 사랑의 감정인 에너지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연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딘가에 몰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몰입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즉 사람관계를 잘 못합니다. 인간관계를 잘 못하죠. 대신 뭐만 잘해요? 그 사물과의 관계는 잘해요. 궁극에 가보면 뭐가 없습니까? 자아실현, 즉 여자에겐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남자에겐 가치 없는 것에 자기 인생 전부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골드미스라든가 알파고리라든가 기타 이제 이런 심리를 논할 때 보면은 어이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 열정을 갖고 어디에 사랑을 갖느냐. 즉 연애에 관련되는 부분하고는 남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대상일 때는 인간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 인간으로서의 에너지를 만들지만 사물에 관련돼서 들어갈 때는 특정한 대상이 사물에 관련돼 들어갔을 때는 에너지를 만드는데 인간관계를 만들질 않아요. 거기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뭐를 향해서 추구합니까? 가치를 향해서 추구하게 되고 남자는 뭐를 향해서 추구합니까? 그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뒤바뀌는 겁니다. 심리가.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심리가 이제 뒤바뀌는 거예요. 여기에는 남자 여자 심리가 뒤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벗어나서 사물과의 관계되는 쪽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공통점이라고 생각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애에 관련된 심리 하나만을 가지고도 남자와 여자에 관련돼서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했어요. 여기에는 성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성은 여기다 늘 이유가 없어요. 이제 그걸 넣으면 이제 아주 복잡해져요.
이거는 성포럼에 관련돼서 성심리 포럼 할 때 다룰 문제고, 지금 이 관련돼서는 연애를 할 때 심리가 작용되는 거는 바로 열정과 사랑에 의해서 작용되고, 남자와 여자는 정반대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걸 아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데이트 폭력이다 뭐다 관련되는 걸 볼 때도 항상 무엇을 가야 되냐면 행동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작용됐던 심리를 봐야 돼요. 심리. 만약에 폭력을 썼던 사람이, 살인을 한 사람이 여자다. 그럼 뭐가 작용했을까요? 뭐가? 상처가 작용한 것 뿐이에요. 상처의 폭탄이 터진 거야. 그래서 본인이 못 견딘 것 뿐이에요. 남자는 스트레스, 엄청난 스트레스가 작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과연 뭐가 스트레스였을까? 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언론 기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선은 그걸 봐줘야 그 사람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나와요. 그래야 그 사람이 건강하게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들은 행위에다만 초점을 맞추니까 그 사람은 다시는 회복도 못 되는 구제불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으로. 그렇게 돼서는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연애의 심리를 좀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과연 이런 심리를 갖고 결혼을 해서 심리가 어떻게 변화돼 가는지를 한번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